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임종석 하면은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종석은 친문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고 친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물론 그 친박 말고요. 이 친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친문이 아니고 비문의 대표주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왔을 법한 사람이 박 전 시장이죠. 그 질문이 드는 거죠. 비문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박 전 시장 밑에 있던 사람이 어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최근 들어가지고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관심을 가졌던 분야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청와대 이전 문제인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했었던 임 전 실장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했던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임종석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분명히 맞습니다.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친문 중에 대표적인 친문이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비서실장까지도 했었죠. 그런데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던 과정을 보면은 참으로 애잔합니다. 작년 3월쯤에 갑자기 뜬금포로 임종석이 다음 같은 글을 썼었습니다. 한창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을 때 정계 은퇴를 하고 청와대를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식의 글을 올려가지고 두둔하고 나섰던 거죠. 애당초 재보궐선거를 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옹호하는 거 그게 당연히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거를 임종석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식의 글을 올렸을까요? 제가 보기에 저런 식의 글을 올렸던 건 철저하게 임종석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이야 비문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얘기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문의 대표는 박 전 시장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박 전 시장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서울시의 부시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임종석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직을 맡기 직전까지 정치인으로서 임종석의 인생은 최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 자발적으로 은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 그런 식으로 정치인 임종석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사건은 2012년도 민주통합당의 경선 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민주통합당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이 임종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놓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임종석이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한명숙 같은 사람이 임종석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당시 문재인 상임 고문을 필두로 혁신을 외쳤던 사람들은 반드시 임종석이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종석은 총선이 됐거나 사무총장이 됐거나 전부 다 사퇴하게 되죠. 저 때가 이제 정치인 임종석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자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이고 그 위기에 빠져있던 임종석을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박 전 시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7년도 대선에서 박 전 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을 당연히 임종석이가 돕겠죠. 놀랍게도 그런데 임종석이는 박 전 시장을 도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박 전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하게 되죠. 배신의 결과는 꽤나 달콤했습니다. 임종석은 글자 그대로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2019년도 들어서가지고 비서실장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정말로 임종석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가지고 죄송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퇴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보든지 간에 그때 당시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정치를 하고 싶다. 바꿔 얘기해서 총선이 됐거나 대선을 꿈꾼다. 그거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과의 관계이죠.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이재명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재명을 비판하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당시 이제 지지자들은 임종석의 저런 모습을 보고
가지고 야 진짜 의리가 있다 일으키겠지만 이 모든 맥락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임종석을 보면은 의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기회주의자의 표본인 거죠. 이미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임종석이 대선에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동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대선 직전까지도 임종석은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결국에 이재명은 패배했고 윤석열은 승리했습니다. 사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는 것보다 윤석열이 당선이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선 기간 내내 계속해가지고 임종석은 윤석열을 견제하기보다는 이재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 이전 문제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탁현민이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탁현민은 청와대에 지금 있으니까. 그런데 임종석은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청와대를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뭐라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막 발벗고 나서서 비판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원준 전 행정관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었냐? 그리고 그런 식의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청와대를 벌써 몇 년 전에 떠났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본다면 답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을 하자마자 그렇게 하자마자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세월아 내월아 계속해가지고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그 사이에 청와대를 둘러싼 문제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감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번 인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각처에 문서를 무단으로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저러다 보니까 이미 윤석열 인수위에서 집권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의 평가를 더 지금 뒷받침해 주는 게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바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발하면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무덤 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렇고 정치권에서 기회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보더라도 청와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와대 이전이 돼야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묻혔던 적폐 사건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